어제 MBC 마지막으로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계엄군이 그 뉴스토마토 기자 진짜 나쁜 유지훈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포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두 번이나 그랬대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보는데 저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거기가 좀 어두웠잖아. 그리고 굉장히 대중이랑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싸우는 안기령 앵커 같은 경우,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 다 있었기 때문에 총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뭐 하다가 뭐 한 번씩 웃다가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문이나 사람을 체포하고 두들겨 패는 거는 사실 어두운 곳에서는 그 악마성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무섭죠, 사실은. 그렇죠? 군인 경찰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계엄이 무서운 게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경비계엄이든 계엄이든 뭘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데 경비계엄 갔다가 비상계엄 야 이건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비상계엄을 해. 비상계엄 했다가 내가 사람은 죽이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백주대낮에 사람 죽이나 안 패지 백주대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핸드폰으로 찍는 거를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케이블 타이로 압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0m까지는 안 되고 7, 80m 멀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쳤거든. 유지훈 기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힐끗힐끗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맞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취재를 하다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에 따라서 덜 맞거나 더 맞거나 안 맞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는 그날 네. 뭐 제복 입은 시민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학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그렇습니다. 학습을 받은 것인데 그 얘기가 무슨 뭐 마음에 양심이 생겼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도덕적이 됐다거나 그거 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학습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선이 없으면은 네. 시선이 없으면은 그 학습을 받은 것이 소용이 없는 때도 있는 거죠. 가령 뭐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학습을 받은 거 소용 없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옷을 입어야 한다. 예, 밖에서는 옷을 입어야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옷 안 입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군인으로서 훈련 받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제복 입은 시민이고 뭐건 간에 군인으로서 훈련 받은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명분이 없이 온 걸 압니다. 지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분이 없이 온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잡았을 때 총을 잡았지만 이 사람들이 무력했던 거는 명분이 없이 내가 왔는데 그 명분 없이 온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건 뭐예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건 다 아시지만은 제압하는 거지. 총을 잡았다라는 것은 네. 군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총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군인은 그 총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총을 뺏으려는 사람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게 군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랬으면은 사실은 우리 안기령 대변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그 모르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의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마찬가지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만일 그 상황에 만일 뭐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뭐 2차 계엄을 선포한다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막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좀 더 어쨌든 간에 좀 더 극단적이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뭔가 진행이 됐고 그런 상황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계획도 있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계획도 있고 심지어 살해할 계획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과 같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정이 됐겠느냐에 대해서 심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요. 그냥 국회에 계엄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총을 갖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시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인은 그걸 몸으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누군가의 위협이 오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지. 쏘거나 아니면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지시를 했어, 그 군인들한테. 그렇지. 근데 그 군인들이 스스로 그걸 다 이행하지 않은 거지. 그 안 왔을 뿐이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왔다가 하면 바로 이거보다 더 심한 행동이 그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윤석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징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수박이라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그 게시판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에이, 그러면 안 돼. 저를 몰아세우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강성이 학교에. 지금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몰아세워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셔도 괜찮은데요. 아, 선거를 치러해요, 민주당이. 음. 0.73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이지만 우리를 좀 더 떨어져서 보는 국민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0.73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 당장 구치소에 갖다 집어쳐놓고 김건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안에서 어떤 현명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무조건 우리 지금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지금 개헌 이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저랑.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 차이일 뿐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의 농간, 또 다른 농간이, 마지막 농간이 또 다른 프레임이 이런 거예요. 승복하냐 승복하지 않냐, 요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탄핵을 해야 하냐 탄핵을 하지 말아야 하냐, 요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탄핵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뭐 승복하네, 승복하지 않네, 승복하지 않으면 너는 중도가 아니네, 너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네, 딱 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프레임은 뭐냐, 합리적인 질문은 뭐냐, 윤석열이 돌아오면 망한답니다. 우리는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합리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승복, 안 승복, 이런 거 가지고 중립적인 척 또다시 프레임 전쟁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